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긴즈버그 변수입니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연방 대법관이 췌장암 전이에 따른 합병증으로 현지 시간 지난 18일에 87살의 나이로 숨을 거뒀는데요.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 다음 날 바로 이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을 지체 없이 지명할 것이다라고 밝혔고 민주당은 여기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지 대법관 지명 이 문제를 넘어서 6주가량 남아있는 대선 관련해서 중요 변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연방 대법관은 종신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긴즈버그 대법관은 진보 대법관으로 분류가 됐었죠. 그렇습니다. 이 클린턴 행정부에서 지명했던 인물인데 이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인정을 하지 않는 이런 판결에 대해서 원칙적인 소수 의견을 남기는 등의 이런 이력으로 깊은 인상을 좀 남긴 바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생애를 다룬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런 것도 제작이 됐는데 이 제목이 이제 나는 반대한다 일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소수 의견을 많이 쓴 거죠. 또 일생을 통틀어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 좀 불이익을 많이 감수를 했는데 이 모든 걸 이겨내고 이제 대법관의 자리에까지 오른 인물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여러모로 화제가 많이 된 그런 이력을 갖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젊은 층에서도 인기가 많아서 이 유명 래퍼 노토리어스 B.I.G의 이름을 좀 비튼 노토리어스 R.B.G라는 애칭으로 불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긴즈버그의 얼굴이나 캐릭터를 프린트한 옷이라든지 머그컵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인기 상품으로 또 팔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 연방 대법관들의 그 보수 진보 성향 분류는 어떻게 되죠? 총 9명 중에 보수 5명, 진보 4명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던 건데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으로 보수 성향의 인사를 임명을 하면 보수 대 진보는 이제 6대 3으로 이제 변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새로 취임을 하게 되는 대통령이 대법관 후임자를 임명하는 게 옳고 이 논의 자체를 대선 이후로 미뤄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권 교체기에 그렇게 한 사례가 있나요? 이 지난 대선이 있었던 2016년 2월 달에 당시에 보수 성향이었던 앤서니 스켈리아 대법관이 사망을 했는데요. 그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말이었는데 이 진보적 성향인 메릭 갤런드를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원을 장악했던 공화당은 이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게 옳다. 이런 주장을 펴면서 인준을 거부했는데요. 결국 2016년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가 이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를 임명을 하면서 이 보수 이 대법관직을 지키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 사례를 들어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그때와 비교할 때 말을 지금 바꾸고 있는 거 아니냐라면서 공세를 막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도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하고 인준해버리면 민주당으로서는 방법이 있나요? 사실 이제 그게 문제인 건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유세장에서 당장 다음 주에 이제 여성 대법관 후보를 지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이름까지 거명할 정도입니다. 한 명은 낙태 반대론자로 보수적 성향이 매우 강한 인물이고 다른 한 명은 비교적인 중도적 성향이지만 이 히스패닉들의 지지를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공화당이 속전속결로 절차를 추진하면 민주당이 막을 수단은 또 딱히 없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이 대법관 인준에 걸린 기간은 평균 이제 71일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 대선이 이제 40여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 대선 이전에 인준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은 이런 내용을 볼 때는 역시 어렵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임명은 하고 상원에서 인준은 안 된 상태로 대선을 치르고 그리고 바이든이 만약 이겼다. 이러면 공화당 내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 이게 이제 그런 이탈표 가능성도 지금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11월 3일에는 대선뿐만이 아니라 상원의 3분의 1 의석에 대한 선거도 치러집니다. 동시 선거를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 상원은 항상 3분의 1씩 이제 뽑게 되는데요. 예. 공화당 텃밭에 출마한 후보들은 사실 이 이슈에 큰 영향이 없지만 소위 말하는 스윙 스테이트에 출마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대법관 임명 이슈에 지금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처지거든요. 왜냐하면 중도층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지금 큰 걸로 보이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미 2명의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대법관 후보자 인준 절차는 대선 이후로 미뤄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언론은 이들 외에도 미트 롬니라든지 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가 좋지 않았던 이 상원 의원 중에 추가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화당으로서는 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여건을 일단 만들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속전속결이라는 건 아무래도 어렵지 않겠느냐. 이게 또 미국 언론의 얘기입니다. 네. 상원 인준이 그래서 지연될 수 있다는 거고요. 하지만 민주당이 대선에서 지고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 민주당은 이 대법관 숫자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려서 이 새로 늘어나는 4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 임명을 강행을 해서 6대 7 구도를 만드는 방안 이런 것들을 강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가능하려면 민주당이 일단 상원에서 다수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상황을 볼 때 민주당은 일단 11월 이 상원 의원 선거에서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현재 상원은 공화당이 53석, 민주당 및 민주당 성향 무소속 합치면 47명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선거를 치르는 대상 중에 공화당 지역구 중에 민주당이 뒤집을 가능성이 있는 곳이 13곳인 반면에 민주당 지역구 중에 공화당이 차지할 가능성이 있는 곳은 2곳밖에 안 된다. 따라서 지금 이 선거는 공화당에 불리하다. 이게 이제 미국 언론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상원 과반을 차지했다. 그럼 대법관 증원은 금방 되나요? 그것도 사실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 대법관의 이 숫자를 늘리는 것은 과거에 루스벨트 대통령도 추진을 했지만 이루지 못한 그런 이제 과제입니다. 루스벨트 행정부가 당시에 굉장히 야심차게 뉴딜 관련 정책들을 여러 추진을 했는데 그 당시에 보수적인 성향이었던 연방대법원이 계속해서 이 정책들에 대해서 위헌 판단을 내놓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 70세 6개월 이상 된 대법관이 나올 때마다 대통령이 대법관을 증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을 했는데 결국은 이게 어쨌든 상권 분립이라든지 이런 반론에 부딪혀서 이런 시도는 관철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 다만 적어도 이게 대법원을 압박하는 효과는 또 거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이후부터는 연방대법원이 루스벨트 행정부의 정책에 좀 더 유연한 판단을 내리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이 이런 주장을 하는 배경에는 이러한 효과, 이 보수 우위의 대법원이 등장하더라도 마음대로 이제 좀 정책을 추진할 수 없게 하도록 하는 그런 여론을 만드는 데 좀 힘을 쓰겠다. 이런 취지로 좀 보입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 그 보수 진보 구도에 변화가 생긴다는 게 미국 사회를 크게 달라지게 하나요? 이게 사실 연방대법원이 보수화되더라도 이게 아예 영향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미국 사회가 또 급격하게 보수화된다라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요. 예를 들어서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연방대법원장은 얼 워런인데 이 사람은 공화당 정권에서 지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종차별이라든지 인권 문제 이런 데 있어서 이정표가 될 만한 진보적인 판결을 여러 주도한 거거든요. 그래서 당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얼 워런을 임명한 것은 나의 가장 큰 정치적 실수였다. 이렇게 회고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가장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1973년에 낙태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법률을 위헌으로 판단한 이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것인데요. 당시에 이 판결을 주도한 사람도 공화당의 닉슨 대통령이 임명한 해리 블랙번 대법관이었습니다. 즉 보수 정권에서 지명된 대법관들이 이후에도 여럿 있었고 대법원이 보수 우위였던 기간도 길었는데 이런 핵심 가치는 뒤집지 못한 것이었거든요. 예. 즉 정치보다 법적 판단이 우선이라는 게 이 연방 대법원의 성향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석이 된 대법관 지명 문제가 쟁점이 되는 건 결국 또 대선을 의식한 정치적인 얘기로군요. 그렇죠.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코로나19 대응 실패 때문에 공화당 지지층이 분열돼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대법관 임명 이슈로 진보 대 보수 구도를 만들어서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겠다. 이런 목적인 거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 임명할 후보자 명단을 공개해라. 이렇게 압박하고 있거든요. 이 명단을 근거로 해서 바이든 정권이 탄생하면 미국은 급진자파의 세상이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라는 게 미국 언론의 분석인데요. 또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조 바이든 후보의 좀 약한 캐릭터 이게 고민거리였는데 이 진영 대결 구도가 선명해지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불리하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역시 제사보다는 제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김민아 기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